네, 중동 전쟁이 9일째로 접어들면서 중동 정세가 걷잡을 수 없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공세 수위는 더욱 높아지고 있고 이란도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는데요. 마영삼 전 주 이스라엘 대사,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을 했고 이란이 다시 계속 서로가 공격하는 상황에서 지금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국가만 해도 20나라가 넘는다고 하네요. 9일째는 지금 전세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네,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에 대항해서 지금 현재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뿐만 아니라 미군 기지 그리고 걸프 육국에 대한 공격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것도 전선이 넘어가서 아제르바이잔 네. 그리고 터키에 사이프러스 여기까지 이제 다 공격을 하니까 예. 지금 이제 나토가 또 참여를 해야 되나 하는 문제. 예. 그래서 영국, 프랑스, 지금 독일은 이미 제한적으로나마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아직 이렇게 출구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는 이런 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질문할 부분도 다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지금 상황을 어떻게 지금 분석하세요? 그러니까 일단 이 일국이 네. 전쟁을 시작할 때는 예. 그 전쟁으로 어떠한 정책 목표를 예. 달성할지 그게 이제 분명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문제는 그러한 정책 목표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예. 그럼 고민이 많이 없었던 건가요? 약간은 조금 질르고 그리고 예. 수습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이번에도 그런 경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무조건 항복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제 기억에는 이 무조건 항복이라는 것은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독일과 일본 그 경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제 네. 기억에는. 이게 이제 일단 군사 통제권을 내려놔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일시적으로나마 국가 주권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승리한 국가가 들어가 가지고 그 나라를 다시 한번 설계를 갖다 합니다. 예. 그게 이제 일본이 그렇게 된 경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제국주의 일본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됐고 독일도 예. 마찬가지입니다. 나치 저머니가 그러고 난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된 것이에요. 예. 사실 그런 얘기를 갖다 처음에도 했었죠. 정권 교체가 목표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거는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예요, 사실. 이게 이제 참 그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정도로. 이런 것을 그냥 밤새 SNS에서 질러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캐롤라인 레빗 이 백악관 대변인이 예. 수습하기에 바쁜 거예요. 야, 이게 이제 무조건적인 항복이라는 것은 그냥 미국이 판단하기에 저 나라가 굉장히 군사적으로 약해졌다라고 판단하면은 예. 그거는 우리가 그냥 무조건적인 항복이라고 생각할 거야 이제 이러는 거예요. 네. 그럼 국민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되는데 아니 뭐 4주, 6주면 끝난다 그러는데 무조건적인 항복을 받아내겠다 그러면 이거는 뭐 장기전으로 치달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걱정을 갖다 하니까 예. 계속해서 조금 빨리 끝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내고 이란 같은 경우에는 뭐 이기려고 하는 전쟁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이거는 상대방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갖다가 부과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미국에게는 사실 이 전쟁은 군사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인 예. 비용의 문제예요. 예, 그래서 만약에 정말 좀 지켜봐야겠지만 지상군 투입을 갖다가 한다. 네. 그러고 나서 왜 바디백이라 그러죠. 사망한 미국의 이 군인들의 시신이 이 쌓여 있는 이 바디백이 미국으로 송환되기 시작하면은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으로 버텨내기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 이런 비용을 갖다가 부과하기 위해서 버티기죠.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자주 쓰는 존버가 저는 지금 전략이라고 이란 생각을 하고 입장에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충분한 비용을 부과해서 트럼프가 대충 이 정도면 그래도 우리가 많은 성과를 갖다 이뤘으니까 이제 끝 하고 이제 조금 빠져나가기를 바라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예. 안 그래도 이제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었던 게 왜 양측의 계산에 이렇게 시간차가 발생하나 그걸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걸 기준으로 보면 양측의 상황이나 어떤 비용 등이나 그 내부의 어떤 목적이 달라서 그렇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란은 버티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버티면은 미국이 이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은 떠날 것이다라는 생각을 깔고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조금 판돈을 갖다가 키울 필요도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지금 확전을 갖다 말씀하셨는데 확전은 어느 정도 예상됐지만 이거는 이제 이란이 조금 판돈을 키우는 차원에서 걸프 국가를 공격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의심이 가는 것은 왜 미군 기지만 정밀 타격하지 않고 민간 시설도 좀 공격하고 그랬었을까? 이게 뭔가 조금 내부적으로 혼란이 일어서 그런 것이었는지 조금 궁금한데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장기전화 해야 되는 것이고 조금 확전도 해야 되는 것인데 그 확전을 무차별적으로 하면은 지금 걸프 국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트럼프 보고 좀 말렸잖아요. 예. 왜냐하면 UAE나 뭐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잘 나갑니다. 안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괜히 벌집 그냥 그 쑤셔놓듯이 지금 이렇게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들어내면은 자기네들 지속적인 어떤 그런 경제 번영 이 차질이 발생하니까 지금 뭐 조금 만류하던 분위기였는데 지금 민간 시설을 얻어맞으니까 뭐 사우디나 UAE 같은 경우에 우리 참전할 거야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 확전을 갖다 조금 하더라도 조금은 통제되는 확전을 갖다 해야 되는 것 같고 말이 좀 길어졌는데 예. 죄송합니다. 예. 어쨌든 간에 좋습니다. 예. 이란은 버티기 그리고 미국은 뭔가 국제사회 그리고 특히 국민들에게 내가 이러한 정책 이 성과를 갖다가 얻어냈어라고 조금 약을 팔면서 예.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사님 어떻습니까? 특히 중동에 대한 상황의 이해도가 좀 높으실 텐데 지금 보면 시간차가 확실히 미국에서는 4~5주, 이란 혁명 수비대에서는 최소 6개월. 이거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어디서 이런 차이가 파생했다고 보시는지요? 우선 미국이 전쟁을 시작할 때 전쟁에 대한 목표를 세웠을 거고 그것이 군사적인 목표인 경우에는 4 내지 6주일 안에 아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제가 객관적으로 따져봐도 군사적인 목적은 그 정도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정치적인 목적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이 시작이 되면서 이란 국민들한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항을 하라, 마지막 예, 기회다 예.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과연 정권 교체 또는 정치적인 체제를 전환시키는 거 지금 신정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을 완전한 공화정 체제로 바꿔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할 것인가? 그것은 미국이 지상군을 투입한다 할지라도 매우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잘못하면은 이라크에서 경험한 바, 아프가니스탄에서 경험한 바와 똑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예. 따라서 그 결과가 어떤 거였죠? 미국이 예상했던 것보다 전혀 반대의 그 현상이 나타났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상황도 미국이 그렇게 큰 목표를 세운 거 이것은 좀 무리다 하는 것이 인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트럼프 대통령마저도.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은연중에 그런 말을 비추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국무장관이나 국방장관의 얘기를 보면은 목표가 군사적인 목표로 지금 현재 한정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4~6주가 맞고 예. 그리고 저쪽에서 이란 측에서 얘기하는 거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6개월 갈 수 있다는 예. 6개월 충분히 갑니다. 아,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현재 전쟁을 아무리 하더라도 지상군이 들어가서 이걸 점령을 하지 않는 이상 네. 계속 버텨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매우 큰 나라입니다. 예. 그리고 충분히 자원 같은 것이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버텨낼 수 있는 기본적인 자원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한 목표가 되고 예. 수비하는 측에서는 방어하는 측에서는 6개월 아니라 1년 더 이상도 버텨낼 수 있습니다. 이란, 아프가니스탄의 경우가 그랬고 예. 이라크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조금 전에 김재천 교수님의 질문인데 이란이 그 주변 국가에 미군 기지만 공격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왜 민간 시설까지를 공격했을까요? 저는 그 부분이 예. 처음에 그 이란에서 걸프 국가에 대해서 공격을 했을 때 저게 오발인가라고 생각을 했었고 처음에.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했습니다. 그것은 저게 굉장히 무리한 수를 지금 쓰고 있는데 왜 저럴까 굉장히 의심을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조금씩 의심이 풀리는 것이 예. 어제 바로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사과를 했습니다. 네.
주변국들에게. 예. 사과를 하면서 당신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공격하지 않겠다라고 예. 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에 다시 또 공격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강경파에서는 왜 사과하느냐? 우리는 사과할 일이 없다. 우리는 사과할 필요가 없다. 예. 따라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최고 지도자가 제거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함께 있던 고위 정부 인사, 군사 지도자들이 많이 희생이 됐습니다. 지휘 계통 체제가 상당히 어수선하게 되지 않았느냐. 예. 그래서 위에서 결정하는 내용이 밑에까지 잘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예. 저는 의심을 합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공식 사과한 주변국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다시 공격 안 하겠다는 그 이란의 대통령의 마음과 생각과 그 강경파들의 생각이 취합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지금 분분한 그런 상황이네요. 네, 지금 현재 최고 지도자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예. 그러면 3인 지도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그 3인 지도 체제의 한 사람이 바로 페제스키안 대통령입니다. 네. 그래서 형식상으로는 그 3인 지도 체제가 실권을 쥐고 나라를 통치를 해야 되는데 예. 그게 지금 먹혀 들어가지 않고 있고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강경파가 오히려 모든 결정, 중요한 결정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럼 지금 그 이란이 대통령과 총리 그 최고 지도자의 권한이 완전 다르니까 네. 그럼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대통령이 또다시 어떤 메시지를 낸다 하더라도 그거를 계속 신뢰하기는 좀 쉽지 않는 상황이겠네요. 조금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이란 혁명 수비대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은 분명히 없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페제스키안 대통령은 그래도 뭔가 조금 온건한 분위기를 네네. 만들어서 출구를 조금 모색하려고 한다면은 예. 강경파 같은 경우에는 뭐 한식에 죽나 청명에 죽나 한번 해보려면 해보자 뭐 이제 이런 분위기인 것 같고요. 예. 그런 혼란은 조금 계속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또 예. 지금 막 올라온 뉴스를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후계 체제가 어느 정도의 합의에 도달했다라는 것인데. 네. 이란 속사정은 제가 이제 이란 전문가가 예. 아니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미국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 그 정책 목표, 우리 마 대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 이게 전쟁을 할 때는 명확한 정책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 정책 목표를 갖다가 이룩할 수 있는 이 수단을 갖다가 동원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 때로는 그게 군사적인 수단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정권 교체뿐만 아니라 사실 핵 불능화 얘기도 했고 그리고 뭐 이란의 외교 정책 자체를 갖다 바꿔 놓겠다 네네. 그랬잖아요. 여러 개 그러니까 헤즈볼라를 말했습니다, 갖다 처음에. 지원한다든지 뭐 후티 반구를 지원하고 하마스를 지원하고 하는 이런 어떤 외교 정책까지 싹 바꿔버리겠다라는 것인데 예. 이거는 공중전으로는 불가능해요. 아, 제 생각에는 지상군이 지상군을 투입돼야 된다? 투입해서 그것도 대량의 이게 많은 지상군을 투입해서 사실 이란이라는 나라를 갖다 탈탈 털어서 예. 한 3, 4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예. 그런 국가를 갖다가 새로 설계를 갖다 해야 되는데 예. 이런 보관은 전혀 없는 것이죠. 아, 그래서 이 어떤 정책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예. 지금 발생하고 있는 현상은 추구 전략을 좀 모색하기 어려운 것이고 예. 참모진들이 지금 뭔가 어떻게 해서라도 대사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정책 목표를 갖다가 조금 이렇게 좁히려고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트럼프가 지금 어제 그랬잖아요. 지금 예. 무조건적 항복. 예. 참 이게 어려운 목표인데 이런 걸 막 던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무조건적 네. 한복이라는 거를 이미 공개적으로 던져 버렸으니 네. 출구 전략을 찾기가 더 어려워진 굉장히 상황인 어려워지죠. 거죠. 근데 지금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걸프 국가들에게 사과한 거를 보고 이거 항복한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갖다 하는 거예요. 예. 뭐 적어도 걸프 국가에게는 항복했다라고 얘기를 갖다 하니까 이게 너무나 혼란스러운 거고 저는 트럼프 대통령 참모 절대로 못할 것 같아요. 교수님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질문을 드리는데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도 있을 수 있으니 궁금한 질문 있으시면 마 대사님께 여쭤보시고 네. 마 대사님도 국제 정치에 대해서 서로 여쭤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예. 그런가 하면 이 내용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번 전쟁에서 쿠르드족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막상 이들의 개입에는 좀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일단은 이 쿠르드족이 어떤 세력인지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쿠르드족은 인구가 4천만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독립국가를 수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자신들이 최대의 목표입니다. 살고 있는 지역은
투르키예에서부터 시작해서 시리아, 이라크, 이란 그리고 북쪽에 아제르바이잔, 그 아르메니아 그리고 조지아 이쪽에 이제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분포도가 높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얘기가 되고 있는 이 쿠르드 민병대는 이라크 쪽이 제일 많습니다. 약 15만 명 정도가 있고 그리고 시리아 쪽에 약 10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란 쪽에 있는 이 민병대는 불안하니까 어디에 가 있느냐 하면은 이라크 쪽에 넘어가 있습니다. 예. 국경을 넘어서 그 이라크 쪽이라는 곳이 바로 쿠르디스탄이라고 옛날에 우리 자이툰 부대가 주둔해 있었던 곳이 바로 아르빌입니다. 네. 아르빌이 쿠르디스탄의 행정 수도입니다. 바로 이제 그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에 넘어갔다가 이제 요번에 이제 월경을 했다, 들어왔다, 진입을 했다 이런 이제 얘기가 있는데 그 숫자가 한 몇천 명입니다.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력이 과연 이 지금 이란 전쟁하는 이 정세를 뒤엎을 수 있을 만큼의 세력이냐? 그 세력만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예. 그렇다면은 그 지금 현재 이라크 쪽에 있는 민병대와 다른 지역에 있는 민병대가 합세를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네. 여기는 또 자기들끼리 정치 상황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예. 비록 같이 이 독립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 취지에는 다들 똑같은 공감을 하고 있지만 예. 그래서 저는 생각에 이게 미국 쪽에서도 이 쿠르드 쪽의 민병대를 활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바꿨지 않습니까? 예. 지지를 한다, 환영을 한다, 도와달라 이렇게 하다가 필요 없다라고 해요. 예.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소수민족들입니다. 소수민족입니다. 각 나라에서 중앙 정부에서는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자치를 한다든가 독립국가 하면은 자기 땅을 뺏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원을 한다? 미국이 그것을 지원한다?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저는 보냈다고 봅니다. 예. 특히 터키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 2천만 명입니다. 네. 쿠드족이요? 예. 예. 그런데 거기서 독립국가를 창설을 하는데 또는 자치를 한다고 해서 미국이 지원을 한다? 지금 미국은 터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 전쟁 나토 국가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인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뭐냐 하면은 쿠르드족의 민병대 도움 필요 없다. 예. 전쟁이 이미 너무 복잡하게 전개되었다. 네. 바로 그게 그 말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 이제 속내가 어떨지 이제 가늠해서 좀 저희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습니까? 그동안 미국에서 어떤 전쟁의 역사 속에서 미국이 있었을 때가 다수 있었는데 그때 좀 소수민족과의 어떤 힘을 합친 사례가 있었을지도 좀 궁금해지고요. 사실 쿠르드족이 나가서 대신 싸워주면 미국은 사실 지상군하기 되게 그러니까 no boots on the ground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상군 파병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나는 지상군 파병 울렁증 없다 그러는데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미군 희생자가 속출하기 시작하면은 예. 저는 트럼프가 견뎌내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쿠르드족이 싸워주면 좋죠. 이게 예. 또 패턴이기도 하고 사실 아프가니스탄 전쟁만 보더라도 공습을 갖다 2주 동안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미군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사실 그 사이에 이제 북부 동맹이라고 노던 얼라이언스 이들을 규합해가지고 이들이 대신 싸워줬어요 사실. 이제 이번에도 사실 쿠르드족이 대신 지상전을 싸워준다 그러면은 사실 차도살인 그죠? 예. 남의 칼을 빌려가지고 자기가 죽이고 싶은 사람 갖다 죽이는 건데. 근데 이 쿠르드족이 배신의 추억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죠? 시리아 내전에서 아이시스와 맞서가지고 IS라고도 하죠. 싸웠는데 트럼프 일기 때 돌연 미국이 그냥 떠났어요. 예. 그러니까 고원무립의 상태에서 떠나고 물론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그 당시에 쿠르드족은 그냥 일시적인 파트너였지 이들이 우리의 공식적인 동맹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들과 명우를 같이 할 어떤 그런 필요까지는 없다 그랬는데 그때 받은 어떤 메시지가 컸죠.
사실 크루드족뿐만 아니라 많은 동맹들이 미국이 저렇게까지 그냥 버릴 수가 있구나. 예. 동맹들을 파트너를 예. 공화당 내에서도 그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들어가더라도 뭔가 조금 조건을 내걸지 않을까. 네. 뭐 사실 우리가 저 소총 몇 자루밖에 없는데 예. 너희도 같이 일단 길을 좀 터줘. 너희도 들어와. 너희도 들어와. 이제 이런 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싸우고 뭔가 정말로 일정 승리를 갖다가 거둔다면은 우리에게 뭔가 자치 정부를 갖다 이란 내에서 또 만들어 준다든지 예. 뭐 이제 이런 조건을 내걸 것 같아요. 근데 대사님 너무 잘 설명해 주셨지만 크루드족이 들어오면은 튀르키예가 싫어요. 네. 이라크도 싫죠. 시리아도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그래도 복잡해진 전쟁에 아까 20개국이 지금 뭐 예. 얽히고 예, 설켜 예. 있다 했는데 더 복잡해질, 그리고 이제 득보다 사실 실이 더 클 수 있으니까 예. 지금 처음에는 쓰겠다 안 쓰겠다 쓰겠다 안 쓰겠다만 서너 번 정도 입장이 바뀌었어요.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쿠르드족이 초반에는 지상군으로 이란을 갔나 싶었는데 지금은 아직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르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러면 그렇게 미국에게 그 배신이라는 걸 당한 상황에서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번에 그런 그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는 쿠르드족이 지상군으로 투입되는 게 적극 지지한다라는 말은 왜 나왔을까? 그리고 진짜로 그럼 쿠르드족이 이란에 진입할 가능성은 있는가? 어떻게 보세요?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왜 환영을 한다, 지지를 한다 예. 이렇게 했느냐면요. 첫 번째는 미국의 지상군이 들어가기는 어렵다는 것을 이미 파악을 했을 거고요. 예. 두 번째는 그게 굉장히 정치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쿠르드족은 이란에서 이란 인구의 약 10%입니다. 약 1,000만 명이 거기서 살고 있는데 예.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네. 그리고 아민이라고 기억을 하십니까? 여성이 히잡을 잘못 썼다고 해서 예. 경찰에 잡혀가서 그 사람이 쿠르드족입니다. 사망했잖아요. 예. 사망을 하고 나서 시위가 일어났지 네. 않습니까? 그 시위의 진원지가 바로 쿠르드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이 쿠르드족 민병대의 도움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와서 전쟁을 한다고 하면은 예. 이란 정부로서는 매우 어려운 상대를 또 하나 대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전선이 이제 분리가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사실상 지금 국민들의 그 불만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저게 또 다시 폭발하는데 이 쿠르드족이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또 염려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지금 현재 이란 정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용하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투입될 가능성은 아직은 계속 물음표인 거예요? 저는 이 전쟁이 계속된다고 하면은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과거의 전례가 이미 있습니다. 네네. 그죠? 그리고 이거는 미국 정부에서 절대로 공식적으로 한 번도 인정을 하지 않을 겁니다. 예. 그러나 이러한 전쟁 아주 엄중한 전쟁이 이루어지는 상황 하에서는 뒤쪽에서 비밀리에 접촉을 해서 비공식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서로 어떤 정도의 그 거래를 한 상황에서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의 통신망 파괴됐고 해군도 끝났고 육군 공군도 끝났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어요. 본인이 계속. 근데 이런 상황이 되게 자주 말하거든요. 전쟁에 대해서 내가 이겼다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믿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것도 뭐 심리전의 일종인지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인지. 저는 이게 베트남 전쟁이 생각이 나요. 베트남 전쟁 당시에 장천대 교수님. 네. 사실은 연일 승전보를 미국에 띄우고 있다라는 건 이제 다들 인지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그럼 신빙성을 어느 정도로 판단할 것이냐 이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전술적으로 일정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분명하죠. 방공망도 많은 부분 허물어졌고 그리고 핵심 해군 자산도 많이 파괴가 됐고요. 그죠? 그리고 이 미사일 발사대도 많이 파괴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전쟁의 목표는 아니었잖아요. 그죠? 이거 부수겠다고 들어간 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적어도 저는 뭐 핵 불능화, 핵무기 능력을 갖다 불능화하겠다고 했는데 핵 협상할 때처럼. 네. 예. 근데 이것도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벙커버스터 투하 해가지고 핵무기 능력을 갖다 불능화시켰다라고 그때 선언을 했어요. 네네. 불능화했는데 왜 또 다시 하죠? 왜 계속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아무리 미국이 뛰어난 이 공중전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중에서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정말로 이거를 불능화시키려면은, 네. 그러니까 이란 정부와의 협력 없이 불능화시키려면은 들어가야 돼요. 예. 들어가서 깃발 꺾고 정말 탈탈 털지 않으면 이게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민간 시설과도 막 섞여 있고 어디다가 농축 우라늄을 갖다 숨겨놨는지도 이게 잘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차라리 진짜로 초기에 정말 때리든지. 근데 그 단계를 넘으면은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외교적으로 협상으로 꼭꼭 눌러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오바마가 했던 JCPOA인데 예. 이게 이제 다 좀 만족스럽지는 않죠. 예. 이게 뭐 그 선셋 클로즈라는 것도 있고 일몰 조항이라고 해가지고 당장은 뭐 요 정도까지만 뭐 농축 이 정도를 갖다 유지하겠다 했는데 그것도 이제 어느 시점이 지나면 이제 끝나고 불만족스러울 수가 있는데 이거를 뒤집어 버린 게 저는 실수라고 생각했다 해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네. 그거예요. 이제 정책과 수단. 그러니까 핵능력 불능화 그게 목적이면은 결국은 외교. 협상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가지고 이번에 정말로 군사적인 타격을 해가지고 이란 정권이 정말 못 견디겠다. 그러면은 거의 뭐 핵무기 능력을 우리가 이제 포기하는 수준으로 협상장으로 다시 돌아올게. 사실 오망리 중재에서 했던 게 네. 조금 비슷하게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타냐후가 그게 잘 되는 꼴을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야, 그런 거 이제 또 속지 말고 예. 지금 이란은 정말 약해졌으니까 지금 쳐서 이란 문제의 근본을 제거하면은 당신은 지금 미국의 아무 대통령 어떤 대통령도 못하지 하는 거 그런 역사적인 이 예. 위협을 달성할 수 있어 미국 역사의 길이 남을까요? 이런 식으로 좀 꼬드겼던 것 같고 트럼프가 이제 조금 허영심이 작용해가지고 좀 홀랑 넘어간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대사님, 그럼 이 부분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분석도 굉장히 많거든요. 시작한 이번 전쟁의 시작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세요? 이런 거에 대한 그 평가는? 첫 번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것이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홀로코스트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상당히 심합니다. 지금 예. 벌써 한 60년, 7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자기들이 생존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예. 그래서 그 결과 지금 현재는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입니다. 중동 지역 이 전체에서 자기들은 생존할 수 있다. 네. 생존 수단을 충분히 갖고 있다. 모든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합심해서 공격을 해도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자신을 합니다. 네. 근데 단 한 가지 예. 염려가 있다. 그게 뭐냐?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면 그거는 모르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예. 그게 신정체제의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 신정체제에서는 예. 핵무기를 과연 쓸 때 합리적인 판단을 할까 안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게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생각한다. 합니다. 예. 그래서 이란의 핵무기 갖는 것은 절대적으로 막아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미국과 이란 간의 핵 협상을 하는데 계속 지켜보는데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저게 안 되는 협상이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란의 핵 협상 스타일을 볼 때 결코 많이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계속. 그래서 2015년에 네. 이란하고 서방 진영 간의 핵 협정이 타결이 됐습니다. 그게 JCPOA라고 해서 예. 했는데 미국도 같이 한 겁니다. 네. 그런데 2018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새 정부가 들어와서 검토를 한 결과 이거는 잘못된 협상이다. 예. 왜냐 하면은요. 2030년에 가면은 그 이란이 3.67%까지 우라늄을 농축하는 걸로 허용을 받았습니다. 예. 근데 2030년 가면은 그런 제한이 하나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 2030년부터 시작해서는
우라늄 농축, 고농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재의 시간이 있었던 거군요. 그럼.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게 이제 2030년까지입니다. 그리고 그때 핵물질을 우라늄 물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도 그때까지만 제한이 있고 그 이후에는 제한이 없어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2030년 이후에는 핵무기를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예. 이것이 트럼프의 판단이었고 이스라엘의 판단이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걸 핵협정으로서 탈퇴를 했습니다. 네. 이번에 핵협상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결과가 뭐냐 하면은 3차 협상을 제네바에서 했습니다. 네. 그때 이제 그 이란 측에서 내는 안 기억하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10일 안에 예. 마지막 프로포즈를 제안서를 내라. 네. 그게 마지막이다. 예. 이렇게 했죠. 그걸 가지고 제네바에서 회의를 한 겁니다. 오만이 중재할 때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3차 협상이고 제네바에서 했고 오만이 중재를 했습니다. 예. 그때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예. 이란 측에서 제안했던 것이 2015년에 있었던 협정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탈퇴한 네. 협정. 그 협정의 내용보다도 미국에 더 불리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더 이상 이거는 협상할 필요가 없다라는 판단을 미국 쪽에서 한 겁니다. 예. 계속해서 해봤자 더 이상 시간만 끌 뿐이지 절대로 핵무기 만드는 것을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다라고 예. 판단. 그래서 전쟁을 한 겁니다. 바로 그 3차 협상 있고 한 2, 3일 있다가 바로 공격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때 3차 협상을 마치면서 제네바에서 4차 협상을 비엔나에서 4차 협상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것도 필요 없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아.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어떻게 하냐? 네타냐후 총리가 이미 트럼프한테 두고 봐라. 네. 저쪽에서 가져오는 안 절대로 만족 못할 거다. 예. 그렇게 이미 상당히 확인을 시켜줬던 겁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서 전쟁으로 간 거거든요. 예. 아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 그 네타냐후의 그 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네, 어느 정도 이게- 영향을 되게 많이 끼쳤다고 봐도 되겠네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이제 그런 많은 이제 정황적인 근거가 나오고 있고요. 이런 핵 문제는요, 사실 불만족스럽죠. 뭐 이스라엘 입장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트럼프의 생각도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알 것 같아요. 불만족스러울 거예요. 근데 이게 북한 핵 문제와 비슷하게 이런 문제는 좋은 옵션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은 좋은 옵션과 나쁜 옵션 중에서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예. 나쁜 옵션과 더 나쁜 옵션 사이에서 덜 나쁜 옵션을 갖다 선택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군사적으로 들어가가지고 해결할 수 있으면은 뭐 저는 네 잘했다라고 나중에 적어도 그래도 와 핵무기 프로그램은 정말로 완전히 불능화를 시켰구나 이 군사 예. 행동으로.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지상군이 들어가가지고 점령하지 않는 한 공중에서는 못합니다. 벙커버스터로도 못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성과로 내세우는 게 방공만 깨트렸다, 뭐 핵심, 뭐 해군 자산 이거 하려고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야기 나온 김에 이게 목표와 수단이 이게 부합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본인데 그거를 조금 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네.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상군 투입 이야기를 이제 계속 말씀하시니까 여쭤보면 그럼 실제 지상군 투입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만지작거리죠. 아, 지금 만지작거린다. 뭐 공수사단 지휘부가 지금 뭐 훈련하던 것을 취소했다라는 것은 이게 뭐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저는 정치적인 메시지라고 일단 생각했다 해요. 뭐 들어가서 또 뭐 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지금 이 이란 혁명수비대 그리고 뭐 정규 군인까지 다 합하면 한 60만 정말 그 군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그 82 공수사단 요번에 이제 훈련을 갖다 취소한 그 공수부대는 4,500 명이에요. 5천 명이 들어가서 저는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일단은 걸프 지역의 미군 기지를 조금 보호하는 어떤 역할, 예. 그리고 뭐 이란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뭐 좀 망가뜨리는 어떤 그런 시설들, 항만이라든지 뭐 공항 이런 데를 조금 접수하려고 들어가는 거지. 이들이 들어가가지고 정권의 순회를 제거하고 정권 교체 이뤄내고. 저는 적어도 그러려면은 10만에서 15만 보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보내려면은 보낼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일단 이들이 걸프 지역에 있는 미국의 이 기지에 다 집결을 갖다 해야 돼요. 예. 그리고 그냥 맨발로 그냥 들어가나요? 장갑차들이 와야 되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어떤 군수 쪽으로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몇 달 걸린다면서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사실 이 미국 대통령이 넘어서는 안 되는 금기거든요. 사실 트럼프가 일기 때 왜 당선이 됐냐면은 이런 전쟁을 비판했어요. 이 워싱턴에 있는 엘리트들, 이 딥스테이트가 전쟁을 일으켜놓고, 그리고 보면은 이제 중부에 있는 농민들, 남부에 있는 이 저 노동자들 아들이 나가가지고 다 죽는다. 예. 나는 이런 전쟁 절대로 안 한다. 이런 전쟁을 끝내러 들어가겠다고 얘기를 갖다가 했거든요. 예. 근데 이런 전쟁을 갖다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지금 이런 어떤 정책이 11월 그 중간선거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정말 궁금합니다. 예. 어느 정도 이르러야 그러면 전쟁이 종결이 될까? 실제 이란의 군사시설 피해 규모는 지금 파악된 바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 미국의 군 지휘관들이 브리핑을 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이란의 방공망을 80% 분쇄를 했고 그리고 미사일 발사대 60%를 파괴했다 이렇게 합니다. 상당한 그 성과입니다. 예. 그런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 방공망하고 미사일 발사대 그리고 미사일 저장고 여기에 대해서 공격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란이 가지고 있는 나머지 20% 40%이 능력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소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최초에 미국 측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측에서 세운 목표가 무엇이냐를 볼 때 저는 첫 번째 핵 능력을 완전히 제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관련되는 미사일 능력, 그 미사일도 중거리 또는 장거리,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 미국에 대한 공격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 능력을 제거를 하는 겁니다. 네. 이 두 가지 목표에 이제 대리 세력에 대한 지원을 중지해라 이 말이 있죠. 예. 그래서 요 정도의 목표를 달성을 한다면은 저는 미국의 지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어려운 국내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출구 전략을 마련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란의 경우에 볼 때도 예. 이란은 지금 미국보다도 훨씬 더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국민들의 불만도 많고 지금 현재 전쟁을 수행하면서 제대로 역할도 못하고 작년 2월에 전쟁을 하는 형태를 봤더니만 전혀 손을 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더 버텨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도 내시엔 빨리 전쟁이 끝났으면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트럼프 때문에 전쟁하자마자 하는 얘기가 이란 쪽으로부터 협상하자는 이 제안이 있었다. 예.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네. 이란은 부인했지만. 예. 그 말은 이란으로서도 이게 참 버텨내기 어려운 전쟁이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예. 저는 그 정도의 일차적인 미국과 이스라엘이 내세웠던 이 목표가 어느 정도가 달성된다면 예. 저는 출구 전략이 있을 거라고 보고 그것을 중재국들이 나서서 해결을 해주는 노력을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뭐 그렇게 해야지만 전쟁이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이렇게 중재국의 존재들도 있을 거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전쟁이 진행이 되면서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함께하게 되는 국가들도 전쟁마다 있는 것도 또 사실인데 그래서인지 이제 주변국 동향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나라 우상공공기지에서 미군 대형 수송기가 좀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파악이 됐다. 뭐 이제 이런 소식들이 있다 보니 물론 한미 군 당국에서 좀 공식 답변은 내놓지 않고 네. 있는데 이런 동향들은 좀 어떻게 분석해내면 좋을까요? 뭐 전략적 유연성 카드를 이제 만지작거리고 있다. 그리고 뭐 페이트리엇 미사일 재고가 충분하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 지금 한반도뿐만 아니라 다른 이 저 지역에서도 좀 차출해 가려는 움직임이 보이고요. 사실 이 미국 입장에서는 뭐 트럼프 행정부 내 정책 엘리트들 중에서도 제가 얘기를 해본 결과, 물론 이제 전쟁 이전입니다. 네네. 중동 쪽으로 어떤 전력을 투여하는 것은 이것은 diversion이다. 그러니까 어떤 자원의 쓸데없는 분산.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NDS라고 미국 국방 전략 보고서가 나왔잖아요. 이란은 containable threat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제어가 될 수 있는 위협이라 그랬는데 예. 그 위협을 발본색원하겠다고 지금 들어간 것이에요. 그리고 뭐
콜비 정책 차관 뭐 개인적으로 얘기할 기회가 많았었는데 예. 이거 지금 우크라이나 돕느라고 우리 지금 뭐 에이테크음즈라든지 네. 뭐 방공 미사일 이거 지금 재고가 바닥나고 있다. 어. 이거 예. 아시아 방어에 전부 다 몰빵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아시아 퍼스트라는 얘기까지를 갖다 해요. 예. 대만 방어에 정말 다 올인을 갖다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콜비가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 보니까 조금 다른 얘기를 갖다 해요. 그래서 제가 참모들이 불쌍하다는 얘기를 갖다가 하는 것인데 예. 지금 재고가 충분하다 그러면서 지금 이 저 방산 기업들 팔 비틀어가지고 빨리 만들어내라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네 배 빨리 만들어라 네. 이렇게. 예. 지금 이게 알게 모르게 이제 이렇게 전쟁을 치르면서 훨씬 더 중요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어떤 방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 미국계라고 뭐 천조국 뭐 국방비 쓴다고 해서 뭐 국방력이 부활합니까? 예.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중국이 속으로 지금 웃죠. 웃는 상황인가요? 속으로 웃죠. 당연히 예. 웃죠. 예. 그리고 지금 중재를 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아니, 하물며 푸틴까지 중재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어요. 예.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중재를 받아야 할 나라가 우리가 중재할게 이러고 나서고 있어요. 네. 그리고 미국이 슬쩍 러시아 석유 제재를 해제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쿠웨이트가 감산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국제 유가가 비등하고 이러는 상황이 이제 힘든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제재, 석유 제재를 해제하고 또 한 번 더 할 거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이거는 큰 구도에서 보면은 예. 결코 미국의 어떤 대전략에서 그랜드 스트래티지에서 좋은 구도가 아니에요. 예. 그 처음에 이란이 계속 공습을 같이 반격을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통계를 보니까 이란의 탄도미사일 발사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 미국은 계속해서 이란의 미사일 기지 그리고 미사일 발사대도 굉장히 많은 퍼센트를 뭐 공격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네. 그럼 지금 상황에서 이란의 미사일 탄도미사일 발사 횟수가 줄었다는 거는 미국의 공격이 효과적이었는가? 근데 이란의 입장에서는 드론 같은 거는 처음에 쓸 거고 마지막에 최고급 미사일은 아직 안 썼다 이러고 있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 뭐 그거는 잘은 모르겠지만 예. 제가 이란의 최고 지도자라면은요. 뭐 물론 지금 객관적인 사실은 발사대도 많이 그 붕괴가 됐고요. 네. 파괴가 됐고 그리고 이제 저장고 같은 경우에도 공격을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처음처럼 그런 탄도미사일 반격을 할 수는 없죠. 예. 근데 제가 최고 지도자라면은 이 전쟁이 조금 버티기 전쟁으로 갈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면은 조금은 비축해 놓고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장기전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이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버티기 전략인데 그러려면은 뭐 처음처럼 뭐 100기 이렇게 뭐 한꺼번에 쏘고 그럴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한 4-5대만 좀 지속적으로 써서 그리고 저쪽이 성가시고 귀찮을 정도로 뭔가 좀 의미 있는 비용을 부과하게 될 수 있을 정도의 예. 전략만 구사할 수 있다면은 가성비로. 모르겠습니다. 분명 이제 이란이 꺾일 수 있는 임계점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아직은 그 지점은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란은 차기 지도자 이제 선출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지도 궁금한데요.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보도에 보면은 이제 곧 결정을 할 것이다. 예. 마지막 회의를 하고 있다. 막 이런 이제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며칠 전에도 이제 그런 상황까지 갔다라고 했는데 미국과 이스라엘이 또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멈추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아주 부정적인 메시지를 계속 냈습니다. 그 후계자 또 죽을 수 있다. 그리고 측근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도 수용할 수 없다. 계속 이랬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연기가 됐다가 오늘 다시 얘기가 곧 뽑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아마도 이 이란 내부에서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한테 어느 정도 협상이 가능한 인물을 내세워야 되지 않느냐라는 척이 있을 거고 또 한쪽에서는 예. 지금 우리가 최고 지도자까지 지금 현재 이렇게 제거가 된 상태에서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미국한테 우리
지도자를 뽑는데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되느냐.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상당히 저는 그 세력이 강하다고 봅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쪽으로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유심히 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라리 자니 안보 회의 사무총장. 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예. 그 이제 후보 중에 한 사람인데 예. 그 사람이 오늘도 계속해서 언론에 나와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를 보면은 예. 상당히 강성입니다. 왜 강성이냐 하면은 이 사람은 원래 온건파로 분류되는 사람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15년에 핵협정을 하지 않습니까? 예. 협정을 사인을 하고 나면 이게 각국에 들어가서 국내 절차를 받아서 비준을 합니다. 예. 근데 비준을 할 때 이 사람이 이러한 측에서 자기가 주도를 해서 이게 비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서방 진영들하고 얘기가 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제 느끼는 겁니다. 예.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는 건 상당히 강성의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네. 혹시 이것도 지금 이 선출 과정에서 이미지 쇄신의 문제는 혹시 아닐까라는 그런 이제 추측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과연 어떤 사람이 뽑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미국으로서는 누군가가 뽑히면은 미국도 계속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뽑히는 그 상태에서 다시 놓고서 그 상태에서 옵션을 볼 겁니다. 예.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요즘 말하는 베네수엘라 모델. 네. 예, 그것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의 전쟁을 바라보는 국제 시선, 그 중에 사실은 북한에서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김정은 위원장의 내심도 좀 궁금해지는데 사실은 이제 미 정상, 중 정상이 만나면 물리적인 거리 자체가 북한과도 꽤나 가까워지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때 방문을 계기로 좀 북미 대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계속해서 언급이 되는 건 이란 전쟁 터지기 사실이거든요. 전까지는. 예. 네. 그럼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지금의 어떤 대립 상황을 보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혹여나 어떤 대화에 대한 거는 계속 이제 미국에서 하는 이야기니까요. 뭔가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예측의 영역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제가 김정은 머릿속에 들어가 보지를 못하겠어요. 그냥 뭐 의견을 예, 밝혀주시면 되는 거니까요. 일단 격하게 비난했잖아요. 예. 뭐 깡패와 같은 행동이라고 격하게 비난을 해놓고 만나는 거는 조금 모르겠습니다. 예, 일단 뭐 김정은 위원장은 뭐 그렇겠죠. 야 진짜 핵무기 이렇게까지 잘 만들어 놓기 정말 잘했구나. 예, 그죠? 있고 없고 차이가 엄청 크구나. 예, 그리고 네. ICBM도 이거 확실하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고, 야 이거 더 만들어야겠다. 예. 보니까 그죠?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일단은 미중 정상회담은 계획했던 대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참 전쟁을 하는 대통령이 나라를 뜬다라는 것도 좀 그런데 지금 뭐 중국도 처음에는 이거 뭐 취소한다라는 얘기가 조금 들렸는데 예. 이거 저 계획대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가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오는데 만약에 전쟁이 없었다면 오는 김에 충분히 이제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야 나 가는데 좀 한번 보자 그러게요. 이럴 수 있었겠죠. 예. 혹시 베이징으로 올 수 있니? 예.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시진핑이 싫죠. 시진핑이 싫은 게 아니라 김정은이 싫죠. 왜냐하면 예. 이제 들러리 쓰는 거니까. 최고 존엄이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평양을 갈 생각도 좀 할 수 있지 않았었을까? 저는 좀 그렇게 추정을 해봤는데, 예. 근데 일단 가는 길에 평양을 들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메인 이벤트는 미중 정상회담인데 시진핑이 싫죠. 예. 자기 이제 관심을 갖다가 다 가져가 버리니까 가는 길에는 좀 들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런 모든 좀 이 시나리오가 전쟁 때문에 저는 어려워지지 않았을까? 일단 아무리 이제 뭐 이 트럼프가 번개팅에 능하다고 하더라도 예. 특히 평양을 간다 그러면은 뭐 의전이라든지 뭐 경호 이런 쪽으로 뭔가 실무적인 어떤 접촉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예. 하나도 지금 진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언제 만날지는 모르지만 양 정상이 만날 조금 유인은 있는 것 같지만 하지만 이번 이 미중 정상회담 계기로 만날 가능성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할까요? 예.
마영삼 전 주 이스라엘 대사,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